물가 얘기인데요. 노동부에서 오늘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 보통 도매 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2월 달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과 비교해서 보합 상태다,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나왔습니다. 1월 상승률이 0.6%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0.3%였는데 그거보다 밑돌아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2%, 전월 대비로는 0.2% 이렇게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았다.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도매 물가지수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이 몇 개월 뒤에는 실제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돼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이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해주는 변화입니다. 1월 달은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때 2월 달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일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식품 가격이 1.7%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지만 1.2%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 계란 가격인데, 계란 가격도 트럼프는 계란 가격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53.6% 오른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계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월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분의 3분의 2가 계란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란값이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 다 어디 얘기냐면은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쪽은 기업들을 하는, 더군다나 큰 기업들을 하는 회사들 얘기고요. 회사들의 수익성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고,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물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딴 세상이죠. 딴 세상. 어찌됐든 간에 서민들을 위한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안정세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만 나타나 준다고 하면 연준이 올 하반기에 일찌감치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경기 다시 살아나고 금융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행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경기가 아주 불붙듯이 잘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낙관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예측을 하자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미국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좀 상당히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식품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폭이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원래가 식품값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상승폭이 컸던 최종 수요 운송 및 창고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운송 서비스, 창고 서비스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물동량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니까 긍정적인 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도매 물가로 알려져 있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2.8%에 그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향후 이제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 이미 3월 12일부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부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4월 2일부터 일반 관세, 상호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가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지금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측이 되면 대안을 만드는데, 이게
물가가 안 좋아질 거다. 뭐 예측이 되면 그럼 대응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되는데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대응책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주식시장이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좀 뒤로 한 발 뺐다가 다시 한번 밀어붙였다가 또 한 발 뺐다가 트럼프는 언제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이 유동성을 주식시장은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이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이야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유동적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유연하게 큰 사고 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관세 정책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은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엉뚱한 소리 나오는 것을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이다. 언론들은 그러면은 왜 자꾸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받아 적느냐? 그 사람들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다 대형 회사들이죠. 대형 회사들이 쓰는 광고비가 없으면 대형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먹이사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반 트럼프 정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사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